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IT에 있는 고IT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맡고 있는 송영식 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이 주제는 올해 2016년 7월달 마이크로소프트 WPC에서 새롭게 소개된 내용이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왜 클라우드로 이전을 해야 되는가, 이동을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을 드리는 자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고, 또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바꿔가고 있는지, 그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5년 전 대비해서 팀 공동 작업의 요건은 약 2배가량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또, 급격하게 모바일 환경이 진행되고, 1995년 이후에, 한 20년, 정도가 지나면서, 예전 비해 가지고는 급격하게 외근과 원격 근무 환경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엔 정보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 정보들의 홍수들 속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관리하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또 그 생성된 데이터들, 또 사내 정보들, 또 팀에 대한 정보들, 뭐 이런 정보들이 SNS를 통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제 공유되고 있고, 또한 SNS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클라우드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공유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당장 2년 전만 비교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뭔가, 그걸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비즈니스에 대한 변신과 변형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소비자들,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더더욱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물건과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참여를 유도를 해야겠죠. 어떤 식으로든 간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기타 다른 SNS를 통한 고객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에 맞게끔 고객 직원들에 대한 IT 역량, 그다음 비즈니스에 대한 역량, 또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에 대한 역량들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급변하는 시대에 맞는 공정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를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런 제품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사용자 중심의 업무 환경이 구축돼야 된다. 사용자는 밖에 나가 있는데 PC가 없어서 업무를 못 본다든가, 혹은 급하게 어떤 서류를 전달해야 되고, 계약 서류를 전달해야 되고, 검토해야 되고 하는데 외근을 하고 있느라 보내줄 수 없는,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대응에 대한 최적의 타임을 놓쳐서 비즈니스에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빠르고 급하게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에 맞게끔 프로세스를 변형하고, 또한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에 대한 그런 재구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를 대응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어떤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성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이 됩니다.
네,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판매 중인 솔루션들의 매핑을 잠깐 시켜보면은요. 생산성에 대한 부분은 오피스 365, 비즈니스에 대한 부분은 다이나믹 365, 그 다음 이제 사내에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업무용 어플리케이션, ERP라든가 뭐 여러 가지 업무용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애저를 통해서 구축을 하시고, 그런 대용량의 데이터들이 불려오면서 그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워 BI. 또한 여러 가지 사내에 있는 데이터들에 대한 보안 사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엔터프라이즈 모빌리티라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제품군을 통해서 구현이 가능하시리라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는 현재 34개 애저 리전이 있고요. AWS는 현재 17개 리전이 아마 있다고 얘기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34개 리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들에서 데이터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아마 내년 상반기가 되면은 국내에도 데이터 센터가 들어와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그렇게 되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는 프리뷰 버전으로 해서 애저를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는 여러 가지 하이브리드형의 부분에 클라우드와 온프레미스 환경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각의 비즈니스 앱이라든가 혹은 생산성 관련된 것, 그 다음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 데이터, 그 다음 앱의 애플리케이션 플랫폼, 그 다음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부분들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웨비나나 혹은 자료를 공유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차츰차츰 조금 더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그 WPC에서 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특별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공 서비스에 어떻게 어떻게 클라우드를 접목하고 클라우드에 대해서 클라우드를 통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한 예제를 설명한 거고요. 이 시나리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싱가포르에서 구현된 걸로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말씀드릴 분은 첫 번째로 보시면은 가로등이 있습니다. 가로등이 있는데 여러 개의 가로등 중 하나가 고장이 났죠. 고장을 난 방법에 대한 인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첫 번째로는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서 이게 고장이 났구나.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불이 안 들어오고 있다. 혹은 일정 수준의 밝기가 나야 되는데 일정 수준 이하의 밝기를 내고 있다. 이럴 수도 있고요. 길을 가던 시민이 고장 신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고장 신고를 하는 내용 자체가 고장 신고를 하는 앱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이런 SNS 툴을 통해 가지고 고장 신고가 접수되면은 관제센터에서는 이를 감지하고 혹은 SNS나 트위터나 혹은 전용 앱을 통해서 이제 신고된 내용을 관제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요. 접수된 내용들은 각각의 현재 그 수리기사들, 수리 담당자들에게 할당이 되게끔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할당이 되면은 장애 수리가 출동이 되고 당연히 그 정보는 지도라든지 이런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표현이 되고 그에 맞는 장애 수리 출동을 명령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장애 대응팀이 출동을 하고 나가서 수리를 하고 장애 조치 결과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반영된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고자에게 다시 멘션이라든지 혹은 기타 뭐 댓글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전달이 되고요. 또 고객들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에 대한 서비스 평가, 그 다음 직원에 대한 평가, 그 다음 뭐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고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를 통해 가지고 관리되는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또한 이 사후 관리가 어떻게 됐고 직원은 어떻게 됐고 서비스는 수준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통합돼서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나리오였습니다. 네, 공공 서비스 쪽에 활용 시나리오에서 사용된 기술을 잠깐 살펴보면요. 가로등에 부착되어 있는 센서는 IoT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zure IoT 센서를 통해 가지고 Azure IoT 쪽으로 Azure IoT에다가 데이터를 계속 쌓게 되고요. 이를 베이스로 해 가지고 관제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5365라든지 그 다음 IoT, 그 다음 인텔리전트 슈트, 다이나믹 CRM 뭐 여러 가지를 통해 가지고 집계가 되고요. 또 사용자가 그 SNS나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고장에 대한 신고 부분이 들어오게 되는 신고 혹은 디바이스 앱을 통한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관제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가지고 그 요청에 대해 인지를 하게 되고요. 인지된 내용에 대한 출동반, 전담 처리반에 내려가는 부분들은 기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바일 기기나 혹은 태블릿을 통해 가지고 작업 지시를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이 태블릿에 있는 앱들은 마찬가지로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 클라우드에 있는 플랫폼에 연결된 구조로 연결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다시 사용자들은 그 조치를 취하고 조치 결과를 디바이스를 통해서 입력하고 디바이스의 그 입력 결과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은 다시 처리 결과에 대한 고객 만족도 혹은 조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결과를 SNS든 페이스북이든 통해서 하셨을 때 이 부분들이 다시 애저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클라우드 제품군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제품들을 제공하는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CRM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돼 가지고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네, 다음은 세일즈 스토리에 단순히 접목한 거고요. 이 부분은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용자가 파워앱스라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관리자가 혹은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앱으로 구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오더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 고객을 관리한다든지 제품을 관리한다든지 그 다음 세일즈 KPI에 대한 내용들을 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액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을 사용자 혹은 관리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화면의 예시입니다. 아까 앞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앱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모바일에서도 쉽게 보시고 조회할 수 있게끔 되는 부분이고요. 별도의 앱을 개발자를 통해 개발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을 통해서 개발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